네, 베트남 출장 도중 별세한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 부의장이 오전에 공항에 도착했고 우원식 의장 등 각계 인사가 공항에서 맞이했습니다.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협상 합의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서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압박한 것과 관련해서 정부와 국회는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정치인사이트 서가번, 홍석준 두 분과 자세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베트남 출장 중에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 자격으로 호치민에서 갑작스럽게 이제 별세한 이해찬 전 총리가 오전에 고인이 돼서 귀국을 했고 이제 많은 분들이 나가서 이제 맞이했죠.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기관장과 이제 사회장이 이제 결합된 형식으로 해서 조금 전 12시부터 조문을 받기 시작했죠. 서울대병원에 이제 빈소가 마련이 됐고 토요일까지 이제 장례 일정이 치러지는데. 서가번 전 의원님께서는 어떤 좀 인연이 있으십니까? 예, 저도 이제, 오랫동안 92년부터 이제 노무현 대통령 비서로 첫 출발을 했는데, 그때 이제 김대중 대통령 대선 때죠. 예. 그때 같이 모시고, 했고, 또 특히나 이제 참여정부 시절에는 국무총리로 이렇게 역할도 하시고, 또 뭐 대통령 출마하셨을 때 저도 참모로서 옆에, 도와드렸고, 그 많은 인연들, 좋은 인연들, 또 특히나 이 스승의 역할들을 잘 해 주셨죠. 예, 개인적으로는. 예. 야당에서는 어떻습니까? 좀 조문 계획이 좀 잡혔습니까? 예, 저희들 당에서도 아마 갈 것 같습니다. 이해찬 전 총리 같은 경우는 민청항인 사건 등에서 학생운동으로 시작해서 좌파 진보 진영의 대표적인 어떤 정치인이고 또 오랫동안 어떤 킹메이커 어떤 역할도 했던 정치계에서는 아주 큰 어떤 거목이셨죠. 그런데 또 안타깝게도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갈등 사항에 대해서 또 중심에 서신 분이기도 했습니다. 선교조를 과거에 어떤 합법화하는 거라든지 또 과거에 또 민주당의 어떤 20년 집권론이라든지 그런 어떤 등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좀 갈등 사항의 어떤 중심에 또 서신 어떤 분이기도 했던 그런 어떤 역할로 많이 기억이 됩니다. 예, 공과 과를 같이 한 말씀 더 할게요. 한 번. 네. 네. 서현님 좀 추가로 더 말씀하실까요? 예, 아니 개인적 인연만 얘기해서 예. 어쨌든 참 안타깝고 슬픈 소식이고 참 놀랐습니다. 또 뭐라고 말하기조차도 어려울 정도로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베트남 출장 중에 그래서 어쨌든 이해찬 전 총리께서는 우리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산 증인이다. 그 산 자체가 우리 민주주의를 실현해 나온 지금까지 해쳐온 발전시켜 온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예. 특히 우리 당 입장에서 보면은 어쨌든 13대 국회에서 7선까지 했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매 순간순간마다, 4명의 대통령을 배출하는데, 결정적 역할들, 특히나, 전략기획통으로서 역할을 또 해 주셨는데, 제가 기억하기로 아까 제가 개인적 인연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민선 이제 이 지방자치 시대가 열려서, 첫해 서울시장 조순 전 총리가 서울시장 당선됐지 않습니까? 그럴 때 기획위원장 역할을 맡아서 재선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부시장으로 의원직을 사퇴하고 부시장으로 가서 참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었는데 결국 김대중 대통령 우리가 수권정당의 의지를 그만큼 표현하고 또 능력을 최초로 야당 우리가 이제 큰 수도 서울 먹은 거 아니겠습니까? 당선시켜서 결국 행정 경험을 쌓고 수권 능력을 그만큼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자라는 그런 전략적 판단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노무현 대통령의 총리 시절은 말 그대로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명실상부한 책임 총리로서 역할들 해 주셨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제가 한번 여쭤봤거든요. 어째 이해찬 총리 어떻습니까? 잘하고 있습니까? 서로 잘 맞습니까? 그랬더니 웃으면서 하신 말씀이 너무너무 기분 좋다. 생각만 해도 좋다. 요새는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요새는 내가 이해찬이한테
뭔 일을 시킬 것인가가 나의 행복한 고민이다. 그럴 정도로 네. 두 분이 케미도 잘 맞고 서로 죽이 잘 맞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세종시 문제도 그랬고 예. 그다음에 혁신도시 이전 문제, 공기업 이전 문제도 그랬고 특히나 오랜 우리 뭐 30년이 넘은 이 숙제였던 방패장 건도 결국 마무리를 이해찬 총리가 다 해주셨거든요. 그런 역할들 그렇게 민주투사하기도 하고 또 고집불통이다 뭐 여러 가지 아까 뭐 우리 홍 의원님 뭐 여러 가지 야당으로서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러나 그만큼 실용적이고 또 실무적인 역량들을 갖추고 그렇게 한 지도자다. 단순하게 투쟁만을 했던 게 아니고 국가가 어떻게 나가야 되고 또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그 해법들을 제시했던 훌륭한 지도자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총리 시절의 어떤 일화까지 소개를 해주셨는데 뭐 충격과 슬픔을 좀 잘 이겨내시고 뭐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라든지 좋은 뜻은 이제 좀 기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오전에 우리 그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면서 관세를 지금 25에서 15로 다시 이제 낮추기로 했는데 그걸 다시 25%로 환원할 수 있다 이렇게 소셜 미디어에다 SNS에 투스 소셜에다가 그걸 올려갖고 지금 파장이 있는데 뭐 지금 청와대에서는 어째 관세 합의 이행 의지를 미국 측에 전달을 했고 차분히 대응하겠다 이제 입장을 내놨고요. 여당에서는 대미투자특별법이 발의가 돼서 지난 11월에 발의가 돼서 지금 뭐 숙려 기간 중이고 뭐 충실히 하기 이제 이행 중이다 이제 이런 입장을 내놨고 야당에서는 비준 절차를 외면한 책임은 정부에 있다. 이제 이런 입장들을 내놓고 있는데 이 사안은 좀 어떻게 좀 풀어야 될까요? 오늘 아침에 참 충격적이었죠. 글쎄요. 자고 일어나자마자 또 미국발 소식이 충격적인데 어쨌든 지금 그야말로 온 세상을 또 흔들고 있는 글쎄요. 이 트럼프의 진면목을 보여준 이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양국 간에 국가 간에 아주 중요한 정책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정상 간의 합의까지 한 사안을 어떤 절차 의사 결정 절차도 없이 그냥 본인의 SNS에 툭 올려서 이게 지금 도대체 혼란을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빨리 안 한다. 예. 결국 명분은 국회에서 입법 이행을 하지 않고 그래서 이 합의에 대한 이행 의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국가 간의 정책들을 그런 식으로 판단하고 또 일방적으로 결정해 버린다는 것은 정말 무도하기 짝이 없죠. 실제로 지금 본인이 내놓은 평화위원회 이른바 가자지구 통치 이 기구에 대해서 지금 영국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EU에서는 거의 지금 다 회의적이고 또 명시적으로 두 나라는 이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했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미 초청을 했는데 우리도 아직 좀 검토 중에 있고 그런 의지, 그런 것들에 대한 협상, 책으로, 지금 유인책으로, 이렇게 엄포를 놓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아까 말씀 주셨듯이, 어쨌든 오늘 오전에, 청와대에서 긴급회의를 통해서, 차분하게 대응하겠다. 이행 의지를 분명하게 전달하고 하겠다. 또, 지금 캐나다가 있는 김정관 산자부 장관이나, 강훈식 비서실장, 들 급히 보내서 이 러트니 상무장관도 그렇고 또 미국의 정책 당국과 긴밀하게 협의하겠다라고 발빠르게 대응해서 좋은 결과를 또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 홍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조급해할까요? 아니요, 이걸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금 책임을 돌릴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정해진 합의를 이제 이행을 해야 되는데 트루스 소셜에 입법이 아니라 이제 어그리먼트를 어프로브해야 되는데 국회 비준을 하지 않았다고 비준이 아니고 이넥트 법안을 하지 않았다. 아니, 입법하지 않았다. 저도 트루스 소셜 다 이제 읽어봤는데 이제 어그리먼트를 어프로브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그동안에 있던 합의가 된 부분에 대해서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그동안
이재명 정부가 말만 하고 그 이후에 진행을 하지 않았고, 그리고 또 그 이면에는 지금 트럼프 정부와 어떤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굉장히 좀 금이 간 것 같습니다. 글쎄요, 예. 어제 그저께까지 지금 김민석 총리가 미국 가서 상하원 의원들 만나고 특히 벤스 부통령하고도 만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런 어떤 사항을 캐치를 못한 것이죠. 전혀 언급을 기뜸조차도 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그만큼 지금 예. 한미 간의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정말 지금 끊어졌다. 우리 대한민국과 지금 미국과의 기본적인 어떤 신뢰관계에서는 과연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심이 들 정도인데, 그럼 왜 이렇게 됐느냐? 저는 근본적으로 그동안에 조금 약간의 사인이 시그널이 있었다 봅니다. 첫 번째 시그널은 그동안 그 이제 정보통신망법 예. 개정안에 대해서 미국 그 기업의 어떤 이익을 해치고 특히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해서 미국 의회에서 우려했던 목소리를 냈고, 특히 또 쿠팡 관련해서는 직접적으로 좀 비판을 해왔습니다. 특히나 또 손인범 목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벤스 부통령이 김민석 총리에게 정면으로 문제 제기를 했기도 했고, 또 네. 깅그리치 전 하원 의장도 지금 한국의 종교의 어떤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우려를 직접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깔려 있으면서 네, 이재명 정권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 관계가 깨지면서 이면에 이런 어떤 작용이 된 것 같은데, 그래서 빨리 이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된다. 근데 지금 참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 지금 이재명 정권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느냐면은 지금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받지 못했다 하거든요. 근데 미국 대통령이 예. 이 SNS에 이렇게 하는 것이 공식적인 입장 아니겠습니까? SNS 올린 것 같고 이렇게 예. 또 공식적이다 하기는 그렇죠. 아니, 그런데 미국 대통령이 했던 거 이것을 가지고 정면으로 지금 현재 이 내용조차도 모르면서 공식적인 입장을 받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정말 한각에 대응하는 것은 정말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한가한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김 장관이 지금 캐나다에 있다가 이제 미국으로 이제 달려가서 이제 협의 중이고, 관련해서 이제 그 관세 합의 이행 의지를 미국 측에 이제 전달했다는 게 청와대 입장인데, 어떻게 좀 진행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한가하게가 아니고 가장 기민하게 국회에서 입법 지금 절차가 대응하고 좀 있는 거 빨리 진행이 아니겠습니까? 될것 같은데. 예,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뭐 여러 가지 사안들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가장 핵심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일반적인 그 행태가 네. 모두 거의 그냥 폭력적 일방주의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그 정부의 정책이라는 게 결국 대통령이 SNS 한마디로 상무장관이 어떻게 알겠어요? 이거를 밤에 자다가 뭐 했는지 새벽에 일어나서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비판을 해야지 대외 문제까지 그렇게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고 일단은 뭐 무엇보다도 국회에서 좀 잘못됐다 입법 절차가 좀 더 좀 이미 속도를 내자.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이 과거에 윤석열 정부 때 대외적인 문제를 비판한 것을 비교해 보면은 정말 그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사실 그동안 이 민주당 행태를 보면은 지금 정말 종합특검이라든 이런 거는 정말 정광석화처럼 이렇게 했는데, 이런 어떤 법안에 대해서는 비준을 하든 그리고 입법을 하든 정부 여당이 너무 한계하게 지금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한가하다 그러면 좀 정부 입장은 섭섭할 것 같고요. 200억 불을 이제 우리가 10년 동안 이제 투자하는 문제가 있고, 투자를 하더라도 이제 상업적 합리성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야 되고, 여야가 또 합의를 해야 되고, 또 뭐 200억 달러가 나가면 이제 외환 시장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면밀히 좀 잘 들여다보면서 첫 단추를 잘 꿰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저는 봅니다. 국민의힘 상황 좀 잠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이제 단식 기간 동안에 잠잠했던 그 내용이 다시 좀 격화되는 그런 이제 모양새인데요. 중앙윤리위원회가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 탈당 권고 처분을 이제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그리고 이른바 이제 한동훈 제명의 전추전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좀 예상하시는지. 예, 정말 결론적으로 당이 화합되지 못하고 이런 어떤 자꾸 이제 징계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좀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이렇게 문제가 자꾸 커지는 것에 대해서는 한동혁 전 대표나 친한계가 어떻게 보면 좀 긁어부스름 형식으로 문제를 자꾸 키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한동훈 전 대표 관련해서는 당계 문제가 2024년 10월달, 11월달 문제가 처음
터졌을 때만 하더라도 솔직히 사과를 했으면은 뭐 이렇게 뭐 문제가 될 일도 아니었던 것 같고 또 이 김종혁 전 최고위 문제도 그렇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당에 대해서 그리고 당 대표에 대해서 비합리적인 비판들 예를 들면 뭐 망상 뭐 바이러스라는 등 또 뭐 파시트 같은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비합리적인 이런 어떤 비판을 계속해서 해 오는 것에 대해서 당무감사위원회에서 당원권 정지 2년을 의결했는데 네. 그 이후에도 당원권 정지에 대해서 좀 반성이라든지 또 뭐 자제라든지 그렇게 하지를 않고 계속적으로 당무감사위원회와 당에 대해서 비판하니까 지금 이번에 당윤리위원회에서 더 센 예. 탈당 권고 결정을 내렸는데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한동훈 대표는 또 이 페이스북에 불법 계엄이라는 등 또 당이 또 뭐 전제 정권으로 간다는 등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게 당을 위해서는 특히 한동훈 전 대표와 친한계 입장에서도 과연 좋은 건지는 한번 본인들을 위해서라도 한번 심사숙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뭐 제명 흐름으로 가는 것 같은데 참 이게 야당의 야당의 집안일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기가 참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과거를 대사를 보면은 권위주의 시대 때 역시 마찬가지로 그 대응하기 위해서 어쩔 수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었겠습니다만은 이 거의 야당이지만은 제왕적 이 총재나 다름 없을 정도로 이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던 힘을 갖고 있었던 김영삼, 김대중 이 그 당 총재들도 그 시절에도 비주류들이 있었거든요. 예. 항상. 민주주의라는 게 결국은 이 주류가 있고 비주류가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비판은 또 거기서 비판과 견제가 또 서로 작동을 하는 시스템이 민주주의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좀 과하게 비판하고 비난한다고 해서 거기에 재갈을 물리는 정도가 아니고 결국 당원권 정지를 시키더니 급기야는 이제 뭐 거의 그 탈당, 그 출당 수준 아니겠습니까? 탈당 권고 이렇게까지 당이 운영된다고 하면은 결국 민주적 정당이라고 누가 어떻게 그걸 얘기를 할 수 있겠으며 더군다나 지금 같은 상황이 지금 이 내란 문제 가지고도 제대로 된 이 그 사과 국민들한테 사과조차 하지 않은 이 지도부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사과해야 한다라고 지금 김정혁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 그렇게 언론에 나와서도 하는 모습들을 저도 많이 보고 들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참 네, 알겠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이고 정말 이 비민주적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이 야당이다. 예. 그리고 국민적 비난을 알겠습니다. 면키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예, 시간이 뭐 다 됐어요. 30초씩만 좀 말씀을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쌍특검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지금 천막농성 이어가고 있고 오늘은 송원석 대표가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과 장동혁 대표의 영수회담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안은 어떻게 좀 풀 수가 있을까요? 지금 통일게이트 특검과 지금 이제 민주당 공천헌금 특검 관련된 경우는 사실은 이거야말로 특검을 해야 된다. 권력형 비리고 그리고 경찰이 제대로 지금 이제 수사가 제대로 진천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에서도 당연히 이제 특검을 받아야 된다 그런 분위기도 있습니다만 물론 민주당 내에서는 뭐 신천지라든지 다른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빨리 합의를 해서 특검으로 하는 것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예, 서현님은 아니 지금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통일교만이 아니고 지금 신천지는 예. 지금 뭐 여러 가지 정치에 개입하고 당원들 동원해서 후보 선출까지 왜곡시켜 버리는 이런 여러 가지 행태들이 이미 다 증거에 의해서도 나오고 당사 내부의 증언에 의해서도 나왔는데 이것을 지금 무슨 연유인지 신천지하고 어떤 관계인지 지금 국민의힘에서 지금 반대하고 있잖아요. 서로 잘 합의해서 그리고 또 이 정치자금 문제, 공천헌금 문제는 그리고 그게 잘못된 게 있으면 서로 여야가 뭐 이거 어느 당의 문제, 특정 정당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의힘도 역시 뭐 이미 나왔던 사안 아니겠습니까? 서로 충분히 잘 협의할 사안이다. 오후에도 뭐 원식 의장 주재로 원내대표 만남이 예정돼 있으니까 이런 사안들도 아마 논의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